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네, 신작을 소개하는 단신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기다려주신 생존자분들. 애청자분들, 네. 생존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자, 첫 게임은 데이브 더 다이버라는 네, 게임이네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한국 게임이에요. 오, 그리고 대기업은 아니고 대기업의 자회사에서 만든 게임인데 어디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대기업 하면 전 삼성밖에 안 아니 떠오르는데요. 게임 쪽. 게임 쪽? 네. 넥슨 뭐. 네, 네. 넥슨의 자회사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스팀에 나오는 게임이고요. 네. 게임의 컨셉이 굉장히 재밌어요. 오호. 이 데이브라는 이 주인공이 잠수부인데 네. 이게 이제 블루홀이라는 지역인데 음. 이 해저 지역이 뭐 시시각각 변한다 오. 이런 설정이고 여기에 사는 생물들도 계속 변한다 아. 그런 설정인데 여기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초밥을 파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니 무슨 설정은 엄청 거창하게 해놓고 초밥을 판다고요? 네. 그래서 아. 밤에는 네. 이렇게 초밥 타이쿤을 해야 되고 낮에는 물고기를 잡으러 다녀야 되고 이런 게임이고요. 아. 근데 네. 여기에 뭐 이 바닷속에 옛날에 뭐 인어가 살고 있었다. 그래서 유적도 탐험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와. 아니 정말 아이디어가 아주 너무 참신하지 않나요? 상반된 두 가지 게임을 네, 하나로 잘 합쳤네요. 버무렸죠. 네. 오, 그 신기하다. 손맛도 있어요. 이게 네. 그냥 뭐 물고기를 때려잡는 게 아니고 네. 작사를 잘 쏘아 맞추고 야. 그다음에 무기 업그레이드도 막 할 수 있어요. 야. 네, 무기 업그레이드 이 물속을 돌아다니면서 설계도 같은 걸 모아가지고 뭐 네. 무기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고 하거든요. 오. 굉장히 지금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게임이고 얼리 네. 억세스로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얼리 억세스 분량도 상당합니다. 그래요. 해보시면은 어. 아 진짜 이거는 잘 만들었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게임이에요. 오호.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팀버본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것도 얼리 억세스로만 나와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인류가 다 망해가지고 음. 이제 비버들이 지적 생명체가 돼가지고 아. 이제 이 인간을 대체한 세상이에요. 오. 비버 하면은 댐이죠. 댐이죠. 네. 그래서 왜 이 세상이 망했냐면은 가뭄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우기 건기의 변화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그 막 비가 오면은 막 여기가 다 물이 돼가지고 흘러 넘쳤다가 네. 그다음에 가뭄이 되면은 여기 식물이 다 싸그리 막 죽고 이런 지금 세계관인데 아, 비버들이 저수지가 아주 필요하겠네요. 네 비버들이 열심히 저수지를 만들고 댐을 만들고 그다음에 모든 게 다 물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떤 전기를 만드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다 수차 이런 걸로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물을 가두는 시설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직접 만들고 해가지고 어떤 경영하는 게임입니다. 네. 굉장히 아이디어가 재밌죠. 재밌네요.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또 비슷한 어떤 장르의 게임인데 네. 요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그거예요.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인데 그 약간 그 저희 그 일본 애니메이션 그 오무 나오는 거. 그 뭐였죠? 데카당스요? 아니요. 나우시카.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같은 설정인데 네. 대기 오염이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오.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아, 근데 이 거대한 이 공룡 네. 이름이 온부예요. 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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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부? 온부. 네. 온부인데 온부의 등에 마을을 만들어요. 아, 약간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네. 이렇게 마을을 만듭니다. 오호. 그래서 이 온부랑 여러 가지 막 의사소통도 할 수 있어요. 예를 어. 들어 독성숲 막 이런 게 있으면은 네. 이 온부가 거기를 빠르게 달려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달리기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데 얘가 뭐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아하. 온부 밥을 줄 수도 있고 온부가 싸는 똥을 가지고 걸음을 만들 수도 있고 오. 네 그런 재밌는 설정의 게임이에요. 어허.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 보여가지고 음. 이것도 보니까 이 온부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이 다 개발이 될 예정인 것 같고 굉장히 재미있는 설정의 게임이라서 가져와봤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게임이에요? 어느 네. 나라?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스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얼리 액세스로 지금 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분량도 상당히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그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네. 인디 게임을 소개하는 행사가 며칠 전에 있었어요. 부산에서 이거 네. 큰 행사 중 네. 하나인데요. 게임 쪽에서
거기에 이제 웹사이트 제가 둘러보니까 재미있는 게임이 뭐 몇 개가 있었는데 네. 이게 재밌어 보여서 가져와서 봤습니다. 네. 뭐냐면 로봇이 아닙니다. 인간만이 풀 수 있습니다. 라는 어떤 그 컨셉으로 나온 게임인데 네. 리앙권이라는 분이 개발을 하셨고요. 이게 네. 뭐냐면은 딱 보면 아실 거예요. 보면 알겠네요. 네. 네. 이런 거 하는 게임입니다. 근데 저희 이게 팟빵으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실 네. 수 있으니까 네. 대충 설명을 이게 드리자면 뭐라고 하죠, 이거를? 그 로봇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체크하는 그 박스 여러분들이 회원가입하실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비밀번호 여러 번 틀리거나 하면은 뭐 신호등이 나온 사진을 다 골라주십시오. 자전거가 네. 나온 사진을 다 골라주십시오. 이러면서 이렇게 좀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이네요. 그래서 고양이가 나온 사진은 뭘까요? 막 이런 거를 고르는 그런 게임이네요. 횡단보도를 고를 수 있나요? 해가지고 뭐 얼룩말이랑 네, 횡단보도랑 네. 그리고 이 이모티콘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이모티콘 귀엽네요. 로봇이 잉 네, 물음표하고 있는 이거는 네. 이제 모바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카드샤크라고 네. 하는 게임인데 이거는 사실 장르가 SF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데 대체 역사물입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4세 네. 그때 당시를 해서 만든 그 배경으로 해서 만든 게임인데 네. 이 사진에서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하얀 머리 할아버지 있죠? 네. 이 할아버지가 그 역사에서 그 연금술사 연금술의 돌인가? 현자의 돌? 현자의 돌을 만들었다고 이제 아마 추측이 되는 약간 전설적인 인물. 그래가지고 뭐 몇백 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해저가 되는 그 인물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네 맞아요. 그래요? 네. 옆에서 지금 지동섭 작가님이 알려주고 네. 계세요. 해리포터에 나오시는 네. 네. 그분이 이제 사실은 도박사였다. 타짜였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주인공이 말을 못하는 장애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을 이 사람이 거둬들여요. 제자로. 네. 그래가지고 프랑스 전역을 데리고 여행하는데 네. 이 사람이 또 어떤 일을 하냐면은 도박으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프랑스 혁명 같은 데다가 이제 기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기부를 얼마나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엔딩이 달라지고 막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루이 14세와 주인공이 어떤 식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주인공이 무슨 고아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냥 네. 고아고 어디 여관에서 그냥 일을 하는 네. 그런 사람인데 우리 이렇게 주워와져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관의 안주인이 죽어요. 총을 맞고 죽어요. 결투를 하다가 죽어가지고 이 사람이 주인공을 거둬들여가지고 연금술사가 네, 연금술사가 거둬들여가지고 전국을 여행하면서 도박을 가르치고 그 도박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사람이 스승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인공한테 주인공이 이 딜러잖아요. 카드를 넘겨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면서 넘겨주는 거예요. 주인공한테. 네. 이거 봐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타짜 기술이 어느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굉장히 재밌는데 요거는 보면은 뭐냐면은 이 라이터 네. 파이프 불 붙이는 그거에다가 자기 카드를 이렇게 비춰가지고 보는 거예요. 넘겨줄 때 딜러 할 때. 네. 반사되는 그거 네. 봐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네. 거기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기술 같은 것도 구경할 수가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주인공과 프랑스의 역사가 뭐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런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를 가진 게임입니다. 네. 이거는 컨트롤 뭐 이런 거 거의 필요가 없어가지고 네. 스토리도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게임에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셔도 네. 풍부한 스토리 이것만 믿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흔히 다룰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되게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임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다 싶은데 굉장히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것도 왜냐면 그러네요. 그거 이런 걸 어떻게 게임으로 만들지? 도박 이런 거 하는 거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잖아요. 타짜 이런 거, 네. 손기술이 들어가는 네. 거. 근데 네. 그걸 어떻게 게임으로 만들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굉장히 멋진 방식으로 어허. 또 굉장히 거기다 좋은 스토리를 딱 그렇죠. 얹어가지고 시대적 배경도 매력적이고. 네, 좋은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네. 카드 샤크라는 네. 게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잭 무브라는 게임인데 네. 요거는 약간 그 RPG 게임이에요. RPG 게임이고 턴제 게임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이 도시에 주인공이 도시에 그 자경단원 해가지고 막 악당을 때려 이제 잡고 그다음에 어떤 음모를 파헤치는 그런 게임인데 이것도 스토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잭 무브. 약간 그 사이버펑크 2077의 네. 2D 느낌. 근데 약간 좀 더 잘 만든 버그가 없는 네, 그런 느낌의 게임이고 스토리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요. 근데 약간 보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좀 늘어지는 느낌이 있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네. 노가다도 좀 해야 되고 RPG 게임이라서 그런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재밌는 게임이라서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캐릭터도 굉장히 재밌어요. 요 사람이 이 주인공 계속 따라다니는데 보면은 캐릭터가 굉장히 웃기죠. 지금 빡빡이 아저씨네요. 네, 빡빡이 아저씨인데 네. 그 약간 그 로보캅 같은 아니 네 선글라스? 선글라스 네. 그 엑스맨에 나오는 네. 빔 나오는 거? 네 사이클론 레이저 발사하는 친구 그 네. 친구가 쓰고 있는 것 같은 네네. 그런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네. 재밌는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게임입니다. 이게 스토리가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 의식을 인간의 의식을 기계 안에 넣는 기술을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 사람들이 계속 납치를 하나 봐요. 그거를 이제 네. 막으려고 하는 그런 네.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모탈리티. 요거는 저희가 아마 옛날에 허스토리를 다룬 적이 네. 있었는데 네. 허스토리랑 또 그 샘 바로우라는 굉장히 좀 이쪽 장르에서 굉장히 유일한 그런 제작자인데 이 사람이 무슨 게임을 만드냐면은 스틸 컷으로만 돼 있는 게임을 이제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허스토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네. 좀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고 네. 이게 뭐냐면은 허스토리에서는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 나오는 키워드를 저희가 검색을 해가지고 영상을 또 찾아내는 예를 들어 어떤 영상에서 폴리스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 단어가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은 폴리스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가지고 폴리스가 들어간 다른 영상들을 쭉 보고 그걸 따라가지고 뭔가 추리를 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은 이 여주인공이 3편의 영화를 찍어요. 네. 근데 이 3편의 영화가 전부 그 공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찍었는데 네. 개봉이 안 네, 돼요? 개봉이 안 돼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어떤 네. 사유인지는 이제 게임을 진행하면서 알게 되는데 그리고 이 여배우가 사라지게 돼요. 근데 그 비밀을 파헤치는 게임인데 굉장히 이제 선정적이고 네. 이게 영화들이 다 내용이 좀 이상해요. 아. 영화들이 다 내용이 좀 이상하고 또 그 피도 많이 나옵니다. 아예 그 사실 허스토리랑 허스토리 다음에 만들었던 게임이 이제 텔링 라이즈라고도 있어요. 네. 그 게임은 사실 좀 분위기가 무섭긴 해도 장르가 공포는 아니었잖아요. 네. 약간 근데 그 허스토리도 그렇고 텔링 라이즈도 그렇고 게임을 하면서 내내 그 사람의 눈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게 하는 느낌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아예 공포로 장르를 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그리고 좀 무서워요. 그래요. 네. 이게 사실은 그냥 영상을 보는 거니까 네. 이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무섭나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영상 하나하나가 다 너무 그 자극적이고 네 그래가지고 좀 약간 그 심신미약자분들 네. 혹은 좀 이런 거에 좀 면역이 없으신 분들은 플레이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저는 제 생각에는 샘 바로우가 이제까지 만들었던 게임 중에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역작이다. 네, 네. 그리고 너무 그 엔딩도 너무 충격적이고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진짜 반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소재 네. 소재에
엔딩 자체가 이 소재거든요. 오. 이 숨겨진 스토리 자체가. 네. 네, 그게 너무 훌륭하고 오. 이게 게임 매체라는 것 자체와 연결이 돼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진짜 잘 만들었다. 음흠. 아 근데 너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스포일러가 될까봐 네. 말씀을 드리겠네요. 네. 오. 살짝만 말씀을 해드리면은 네.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그 저희 옛날에 뭐 캔리우 소설 같은데 보면은 네. 어떤 공포스러운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살아남는 방법이 뭔가 이야기 구전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간다 네, 네. 그런 설정이잖아요. 네. 그런 설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오. 게임입니다. 네. 오. 대단히 흥미가 동하네요. 네. 그리고 새 영화의 그 설정입니다. 실제로 있는 영화는 아닌데 이게 네. 또 거기에 들어가 있대요. 그 IMDb 사이트에 등록이 돼 있대요. 이 영화. 네. 1968년, 1970년, 1999년에 만들어진 어떤 새 영화들이 있었는데 다 개봉이 못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사유가 뭘까? 여주인공 왜 여배우는 왜 사라졌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임이거든요. 네. 재밌어 보이죠? 네. 네. 메타적이기도 하네요. IMDb에 네네. 되어 네, 있고. IMDb에는 보니까 2022년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영화가. 아, 네. 네. 그거는 약간 설정 오류인데 네.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그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텀블벅에서 지금 후원을 하고 있는 게임 또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이것도 설정이 굉장히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스태퍼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네. 주인공이 어떤 수사관이 되는 게임인데 네. 이 세계관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음흠. 그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세계예요. 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계속 사건이 발생하는 세계고 음흠. 그래서 이 수사관도 그런 그 기술을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마법으로 간파를 한다든지 숨겨진 뭔가를 드러낸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건들도 보면은 뭔가 다 그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과 관련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을 파헤치는 게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설정이 재밌어 보여가지고 지금 이 텀블벅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후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정 이상 후원을 하시면은 뭐 여러 가지 특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후원을 하면은 게임에 직접 등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게임에 직접 등장하는 값치고는 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긴 네. 하죠. 네. 그런 수사관이 되는 게임입니다. 굉장히 재밌어 보여서 오. 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재밌네요. 네. 또 평가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네. 제가 아직 해보지는 않았는데 네,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게임들 많이 소개를 해주셨네요. 네. 네. 제가 봐도 재밌을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게임들. 음. 몇 개는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네. 그 제가 이제 인터넷 방송 같은 거 즐겨 보다 보니까 네. 하는 걸 봤는데 아 이거는 정말 잘 만들었다. 이 인디 게임이라는 게 네. 사실은 아이디어로 승부를 하는 게임 그렇죠. 그런 네. 세계잖아요. 네. 어떤 대기업 게임들과 다르게 그래가지고 아 굉장히 그 독창적이고 그런 게임들이 많은데 최근 들어서 그런 게임 SF 쪽에서 특히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이제 소개해드릴 만한 거를 찾아가지고 한번 모아가지고 소개를 해봤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탈리티는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저도 할 수 네. 있을까요? 놀래키는 뭐 이런 거 나오나요? 놀래키는 건 안 나오는데 네. 그냥 그 심리적으로 공포스러운 무서워요? 장면들이 많이 그럼 혼자서 하면 안 되는. 피도 많이 나오고요. 피 나오는 건 저는 괜찮아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 막 사람을 이렇게 뭔가로 이렇게 때려 죽인다거나 네. 불에 네. 탄다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배우의 얼굴이나 네. 혹은 이 소품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하면은 그 소품이 등장한 다른 컷 영화의 컷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화 그 보면은 영화가 그냥 그 컷만 딱 찍는 게 아니라 앞부분 뒷부분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그 슬레이트를 탁 내릴 때부터 편집이 되잖아요. 네. 그 앞장면도 들어가 있고 뒷장면 슬레이트 치고 뒷장면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배우들이 인터뷰한 그런 영상들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씬 순서대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씬이 보면은 차례대로 안 찍자 시간 순서대로도 정리를 할 수 있고 씬 순서로 막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퍼즐을 해결하는 거죠. 그런 게임이고 제가 잠깐 봤을 때는 막 이렇게 깜짝 놀래키고 그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궁금하시면은 네. 저희가
뭐 기회가 되면은 네. 저희 꼭 음. 장비가 또 바뀌잖아요. 네. 몇 개 뭐 골라서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같이. 같이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가 장비가 또 바뀌니까 네. 돌아갈지 아닐지 아직 확인은 못 해봤지만 저희가 근데 아직 이런 게임 중계하는 건 저작권에서 자유롭나요? 인정해 준다고 치고 하는 건가요? 보통 방송을? 대체로 터치를 안 하는 분위기인데 유독 터치하는 회사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는 그 세가가 아마 굉장히 그쪽 세가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 쪽 회사가 특히 이런 쪽으로 좀 그 저작권 이런 쪽으로 좀 엄한 케이스가 있고 네. 근데 대체로는 요즘은 거의 터치를 안 하는 케이스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콩땅콩님이 겜방 가나요? 라고 하시네요. 한번. 저는 최근에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 인투 더 브리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트위터에 올렸는데 네. 콩땅콩님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인투 더 브리치도 재밌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 지구가 망해버려가지고 사람이 섬 4개에만 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섬 4개에 그 거대한 곤충 괴물들이 나타나가지고 네. 이제 인간들 도시를 막 부시려고 하는데 네. 주인공이 메카예요. 그러니까 사람 그 로봇이에요? 사람이 조종하는 네. 메카인데 네. 그 조종사들이 이제 주인공인 거죠. 네. 시간을 타고 넘어와요. 시간을 타고 그 미래에서 온 조종사들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 곤충들을 때려잡는 네. 턴제 게임입니다. 아. 네. 약간 그 로봇 나오는 그 턴제 게임 로봇 모식이 있는데 그 일본에서 만든 거 건담 나오는 거. 네. 그 턴제 게임이랑 슈퍼 로봇 대전. 맞아요. 슈퍼 로봇 대전이랑 약간 비슷한데 좀 더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로봇 체스라고 많이 합니다. 로봇 체스라고 하는. 저는 그 노멀 난이도는 다 깼는데 지금은 그 확장팩에 불합리라는 난이도가 나왔어요. 쉬움, 보통, 어려움 말고 불합리라는 난이도가 나왔어요. 불합리적이라고 느낄 만큼 어렵다는 뜻인가요? 그쵸. 약간 좀 더 그 어드밴스드한 플레이어들을 위한 확장팩에서 새로 나온 거거든요. 그거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운빨이 많이 따라줘야 돼가지고 로봇 종류가 많거든요. 팀들이 많아요. 이름도 굉장히 막 독특한데 로말로는 보통 어떤 팀으로 해도 클리어를 한 번에 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어떤 팀으로 해도 뭐 아주 억가가 없는 이상은 할 수 있는데 언페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해진 무기가 나올 때까지 해야 돼요. 특정 무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런을 돌려야지 깰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좀 운빨 주사위의 신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에게 좀 하는 거 보여드릴 기회도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저희 방송 팟빵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리고 흐름드 살롱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SNS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도 저희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